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 22년 4분기 실적은 부진. 그러나 23년 실적은 기대해도 되나.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4.80%, 헬스케어는 플러스 7.05%, 제약은 플러스 15.5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장중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일봉상으로는 위에 꼬리를 크게 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만큼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종가에는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계속적인 하락 분위기 속의 주가의 모습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금요일 강력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341억 매도, 헬스케어 85억 매도세로 그쳤고요. 제약은 2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기관들은 셀트리온 411억 매수, 헬스케어는 189억 매수, 제약도 11억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와 더불어서 그리고 자사주도 추가 매입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분기 실적 2022년에 대한 연간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3년 올해는 과연 기대해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안을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요, 위기를 극복을 하고 미래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서 현재의 경영진들이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사에 대한 사내 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로 추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3사를 모두 통과를 하겠다, 과거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년 임기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또 연임을 해서 2년 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에서의 성장 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신약, 이러한 부분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경영 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삼겠다는 측면에서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을 살펴보기로 하면요, 역시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이라든가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유통 판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되면은요,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 다음에 또 램시마 SC가 24년 미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2년 임기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한 번 더 연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중요함,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신약이잖아요. 신약 부분에서 최근에 ADC 항암제라든가 이중항체,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경구형 항체 치료제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반기 중에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준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약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신약, 이 두 가지 핵심에 있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를 함으로써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를 할 것을 기대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도 나왔잖아요. 34만 7,948주대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을 정해놓은 상태고요.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작년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3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때는 신고 수량, 즉 자사주 매입 물량이 50만 주대였어요. 그러나 올해 2월 달에는 30만 9,406주였잖아요. 그리고 3월에 들어 이번에 34만 7,948주란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물론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 향후에 있을 3사 합병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자,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 셀트리온의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4분기는 좀 충격적이죠.
어닝 쇼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15% 감소고요. 3분기에 비해서는 20% 인상해서 4분기 매출액은 5,10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조금 안 좋은 것은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측면이죠. 2천억대를 유지했던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1,006억으로 불과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줄어들었죠. 19.7% 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30%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목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코로나 관련 그리고 CMO 관련해서 매출 감소를 했다. 그러나 본업인 바이오 쪽의 매출은 50% 이상 성장을 했다. 비용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나빴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아니라면 유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만큼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선반영의 차원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특히 중요한 것이 CMO 쪽에서 테바 쪽이잖아요. 테바 쪽에 2022년 8월에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1112억이 있는데 이것을 22년 올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의 감소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인데요. 그것은요, 램시마에 대해서 스위스 론자 쪽에다가 생산을 많이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론자한테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부분에 재고자산 충당금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단키트 부분을 제외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스위스 론자 쪽에 CMO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물량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론자 쪽에다가 CMO를 주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분기 매출액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4분기에 램시마 SC의 매출이 있었다는 측면이죠. 153억 원 규모의 램시마 SC 매출이 있었다는 측면은 고무적이다 접근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바이오 쪽은 여전히 고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간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특히 전체적인 매출이 20% 이상 늘어났지만 특히 바이오 쪽의 매출은 31.7%나 성장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것은 역시 제품 믹스의 변화죠. 즉 램시마는 수익성이 낮다. 이것은 왜 낮습니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시장에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스위스 론자에 CMO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약 13%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8%대를 유지를 했고, 진단키트 부분을 제외하면 3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쇼크고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닐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2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22년까지 유럽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삼총사인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계속적으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도 4분기까지 램시마의 점유율이 32.6%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 29.1%, 흐주마는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큰 변화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23년인데요. 23년의 사업 목표는 회사 측에서 밝히기를 바이오 시밀러 쪽에 1위 포지션을 강화를 하겠다. 특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내년에 램시마 SC인데요. 백어젤마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간대 최대 품목 허가 신청 제출을 계획하겠다. 23년 올해 시밀러 쪽에서 약 4-5개 제품의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신약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체 개발을 위한 항체 신약,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1개 이상의 임상을 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ADC 쪽과 이중항체 쪽, 요것은 이제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신약 쪽으로 병행을 하면서
회사 전체, 그룹 전체 구도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이 2021년과 2022년인데 레키로나주라든가 또 진단키트 이 부분들이 이 2년 동안 과도기에서 부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면서 23년부터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인데, 가깝게 봤을 때 23년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계속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램시마 SC가 유럽 5개 국가에서 14.3%의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램시마와 램시마 SC를 합치면 유럽에서는 66%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판매량도 역시 램시마 SC가 가파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높다, 램시마 SC,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시마 SC는 미국이잖아요.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인데요. 올해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가 나오면서 연말쯤 출시가 될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22일 날 FDA에 신약 허가 신청도 다 제출을 했어요. 임상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24년부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년 올해 7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출시되는 유플라이마잖아요. 5월 달에 FDA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동일한 스펙이라는 것은 제품이 40ml짜리, 80ml짜리 두 개가 있고 둘 다 고농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산 캐파, 즉 해외 공장들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판 체계로 통해서 탄력적인 가격 전략 구상,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3년 올해는 1000억대 정도, 이것이 이제 최대 기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램시마 SC가 4분기에 153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램시마 SC를 셀트리온에서 153억치 정도를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헬스케어로 넘겼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유럽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충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동안 램시마 SC의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래서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유럽에서의 램시마 SC는 생각 이상의, 기대 이상의 의외의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2월 달에 음봉이잖아요. 대종목 모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었고, 오늘 4분기 실적이 셀트리온부터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악재의 완전한 노출 개념이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물론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수급을 좀 변화시킬 가능성은 엿보이는 것이죠. 3월달은 어쨌든 출발이 좋은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3월에는 양봉의 모습의 가능성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요.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3년 올해의 실적은 작년 22년 그리고 21년보다는 좋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